2011년 11월 늦가을, 길림 성시평시 새벽,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경비실인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신고자는 너무 놀라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이, 천천히 말하세요. 위치가 어디시고 누가 죽었는데요? 시평시 공업단지 경비실입니다. 사람이 목 졸라 죽었어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류 형사, 그쪽 출입문 확인해봤어? 저쪽 창문은? 조사하던 경찰관은 출입 흔적을 찾아야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형사, CCTV 확인해봤어? 건물에 설치된 CCTV 확인해봤냐고. 추 형사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입구며 창문이며 수십 번을 들여다봤는데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이 뭐 구속기 시대야? 반장은 추 형사와 함께 녹화된 CCTV를 조사해봤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장과 추 형사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고인의 얼굴은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검은색 고무밴드가 있는 안대 같은 곳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는 끈적이는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목은 넥타이로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상했습니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밧줄이나 뭐 확실한 도구를 사용했을 텐데 느슨하게 묶여진 넥타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최 형사, 저 얼굴 가려진 게 뭐야?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검은색 고무 밴드로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 이거 형사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사건은 처음 보는구만. 그래. 반장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 틀에서도 경비실 문 손잡이에서도 지문이나 DNA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야, 어디서 알코올 냄새 나지 않아? 그런데 경비실 어느 곳에도 술병이나 시신에서 알코올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경비실 바닥과 숙소에 남아있을 족적과 지문을 검사해봤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족적과 교대 근무자의 족적만 나왔을 뿐입니다. 경찰은 답답한 마음에 주간 근무자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사건 당일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시에 교대하셨어요? 주간 근무자는 사건 당일 회사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다가 출근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주간 근무자는 사건에서 일단 배제했습니다. 그때 사망자의 집을 조사하러 갔던 왕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의 부인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부인은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남편이 방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CCTV를 유심히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CCTV에 찍혀있는 보일러 수리공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벽 쪽으로 붙어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건 발생 얼마 전 보일러 수리공 두 사람은 경비실 보일러를 고쳐주고 갔는데 돌아갈 때 경비원과 말싸움 하는 듯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공들을 조사해봤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한 관계로 이들도 사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를 부검해봤는데 별 특이점은 없어. 구타당한 흔적도 없고 뭐 약물 먹은 흔적도 없고. 그럼 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나? 아니, 이 사람은 술 안 마셨는데. 반장은 경비실로 달려가 바닥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라지에이터 뒤쪽에서 깨진 술병으로 보이는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인근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추운 날씨에 아직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 도로변에 모아둔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장은 쓰레기 더미에서 깨진 병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은 인근 상점을 조사했습니다. 가게 여주인은 얼마 전 경비원이 백주를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비원 한 분이 술을 사갔는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병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맞다. 한 손이 부러져 있었어요. 내가 술을 건네줬더니 한 손이 부러져서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내밀지 뭐야. 술을 사간 사람은 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주간 근무자 백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백씨의 현관문을 두들렸습니다. 백 선생님,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백씨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 선생님, 얼마 전 회사 근처 상점에서 술 사가셨죠? 백 선생은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한 병 샀죠. 경찰관들은 이상한 듯 다시 백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은 당신이 2병 사갔다는데 한 병만 사간 거 맞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기억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경찰관들은 백씨의 동의하에 신발장에 있는 신발과 옷장의 옷을 수거해 갔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백씨의 신발에서 아주 미세한 술병의 유리 조각을 발견했고 옷장에서 수거한 옷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원 백씨는 경찰관들이 내민 조사 내용을 보고 자백했습니다. 백씨는 야간 근무자 부인이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접근 후 두 사람은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지내던 중 백씨는 주간 근무자 예시의 미스테리한 성적 취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백씨는 주간 근무자 예시 부인과 침대에 누워 남편은 짜릿한 충동을 좋아해요. 잠자리에 들 때면 저한테 밧줄을 목에 걸게 하고 잡고 있으라고 해요. 부인 말을 듣고 있던 백씨는 뻑뻑해진 목구멍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 다음 부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밧줄을 천천히 당기면 웅크리고 있던 남편은 웅크린 남편은 뭐예요? 백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저한테 강요해요. 부인은 말이 끝나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백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우 열받아. 그러니까 그놈이 당신한테 그런 짓거리를 시켰단 말이지. 화가 난 백씨는 분을 가라앉히려 인근 상점에서 술 한 병을 샀습니다. 상점에서 술을 구매 후 집에 돌아오려다 생각해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씨는 술 사러 나왔던 복장 그대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백씨는 경비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예씨가 잠들어 있는 경비실 창고 창문으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넘어간 백씨는 라디에이터 옆에 술병을 세워두고 경비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경비용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씨는 넥타이를 두 손에 집어들고 이 변태 같은 놈, 어디 오늘 최악의 쾌락을 한번 느껴봐라. 내가 아주 짜릿하게 해주마. 어둠이 짙어진 경비실. 숙소 방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들어올려 당겼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예씨를 확인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경비실의 물건들은 충격을 받았고 라디에이터 앞에 두었던 술병은 충격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씨는 예씨와의 싸움으로 한쪽 팔을 다치게 되었고 그 손으로 깨진 술병을 치우다가 손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씨는 일을 마치고 흔적을 모두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시려고 구매했던 술병이 깨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백주를 샀던 것입니다. 백씨는 흔적을 없애려 애를 써봤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백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